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해충에 강한 집에서 키우기 쉬운 반려식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요즘에 식택이 식물 키우다가 이거 못 해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온갖 해충, 뿌리파리는 기본이고요. 응애라든지 무서운 총채, 여러 가지 해충들이 이파리를 갉아먹어서 이파리가 점점 못생기게 되면은 식물을 키우는 재미가 없어지겠죠. 저도 얼마 전에 총채에게 아주 호되게 당해서 천적벌레 오이이리 응애를 구매하기도 했고요. 아직도 총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집에서 이제 반려식물을 키우는 도시농부로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식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갑 중의 갑은 금전수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블랙 금전수예요. 보통은 이제 금전수, 초록색 금전수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초록 금전수는 너무 흔해서 이제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까만색 블랙 금전수나 무늬가 있는 무늬 보석 금전수를 구해서 키워보시면은 아마 금전수는 죽이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금전수를 얘는 블랙 금전수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유튜브 거의 시작할 때쯤 데리고 온 친구인데 3-4줄기로 시작해서 지금 2배 정도 가지가 많아진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초록색 이파리로 나와서 나중에 까만색으로 변하는데요. 한 번도 응애라든지 반려식물에 입을 수 있는 그런 해충 피해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햇빛이 모자라는 곳에 갖다 놔도 어렵지 않게 사는 식물이 금전수거든요. 그래서 금전수는 해충에 정말 가장 강한 식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수는 해충이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이 블랙 금전수 요즘에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신엽이 나오면 반짝반짝해지거든요. 제가 닦아주거나 광택제를 뿌린 게 아니고요. 신엽이 나오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윤택나는 이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멋있는 식물인데요. 분갈이를 한 3번은 해준 것 같아요. 얘가 알뿌리거든요. 뿌리가 너무 건강해서 뿌리가 토분을 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금전수는 키우기도 정말 어렵지 않은 식물이라서 초보자에게도 아주 추천하는 그런 반려식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충에 피해가 없었던 식물은 이 예쁜 꽃이 피는 제라늄이에요. 이 빨간색 꽃이 핀 이 제라늄은 그레이 스피릿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라늄인데요. 잎의 모양과 꽃의 모양 색깔들이 다 달라요. 아주 다양한 제라늄 중에서 고르시면 되니까 고르는 재미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이제 얘는 수영을 이제 외목대로 키우려고 이제 밑에랑 위에 있는 가지를 다 잘랐는데요. 수영을 마음대로 만들면서 꽃을 이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제라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꽃이 안 피고 있는 친구들은 베란다에서 조금 더 햇빛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얘가 진짜 꽃을 자주 보여주는 제라늄인데요. 잎이 초록색일수록 무늬가 없을수록 키우기가 쉬운 제라늄이 많아요. 얘는 핀토로즈 바이칼라라는 제라늄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미시즈 폴락이라는 잎에 무늬가 있는 펜시 제라늄 종류예요. 얘는 주황색 꽃, 얘랑 거의 비슷한 붉은 주황색 꽃이 피는데 꽃이 자주 피지는 않아요. 이렇게 펜시 제라늄들은 잎이 예쁜 대신에 이제 꽃은 자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꽃을 보여주면은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이 제라늄들은 너무 습한 곳이 아니고 너무 덥지만 않다면은 어렵지 않게 집에서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꽃도 집에서 보시면서 해충에 피해가 없는 식물 키우기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해충 피해 없는 키우기 쉬운 식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글레오마라는 식물 종류입니다. 아글레오마는 잎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나기 하는 식물인데요. 이 친구는 아글레오마 픽텀이라는 친구고요. 아글레오마는 붉은색, 핑크색, 흰색 정말 다양한 색깔의 종류들이 많이 있고요. 아주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이렇게 가운데서 꽃도 피고요. 아글레오마 꽃말은 북위,
행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파리를 보려고 얘를 데리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꽃을 잘라버리려다가 꽃말을 보고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꽃보다는 잎보기 식물이죠. 아글레오마는 아마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밑에서 이렇게 자촉이 올라와서 이 자촉은 분리해주면은 바로 다른 화분에서 키울 수가 있는 그런 번식도 가능한 식물이니까요. 아주 쉽게 재밌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아글레오마는 아주 성장 속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잎 나는 속도가 꽤 빠른 편이더라고요. 해충 피해 없고 키우기 쉬운 식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충의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던 식물 중에 고니가 있어요. 베고니아를 이제 고니라고도 하거든요. 얘는 베고니아 루킹글래스라는 식물입니다. 이 베고니아 루킹글래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나무처럼 목대가 생겨요. 이런 목대가 생기는 베고니아를 목성 베고니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목성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다른 베고니아들보다는 훨씬 키우기가 쉽습니다. 이 베고니아는 베고니아 덤밀러라는 목성 베고니아예요. 얘도 이 루킹글래스처럼 은박지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얘는 친구를 줬었는데 그 친구한테 주고 났더니 좀 아쉬웠었는데 다른 친구가 또 잘라서 줬어요. 이런 목성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가지를 그냥 톡 잘라서 물에다가 꽂아 놓으면은 바로 뿌리가 나거든요. 물꽂이로 번식이 가능하고 아주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추위를 싫어해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동명기를 가지는 베고니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온실이 아니고 조금 추운 곳에 놔두게 되면은 곰팡이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곰팡이병만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따뜻하고 습도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실 수 있다면은 목성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초보자분들도 키우기 어렵지 않은 그런 식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얘는 응애라든지 총체에 피해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때 제가 곰팡이병 때문에 베고니아가 싫어졌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곰팡이병을 한번 앓고 났더니 다음에는 또 곰팡이병이 없어지더라고요. 곰팡이병이 걸리지 않게 너무 물을 많이 주고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말려서 키우시게 되면은 물을 좀 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베고니아가 어렵지 않게 해충 피해 없이 곰팡이병도 없이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목성 베고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얘도 베고니아 인카나인데요. 얘도 목성 베고니아랍니다. 한 번씩 키워보시고 이렇게 선반을 화려하게 장식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제 식물을 집에서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베고니아라서 매력에 한번 빠지시면은 도시 농부가 곧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핑크색 베고니아는 아야라는 목성 베고니아입니다. 이 아야라는 베고니아도 너무 잘 자라서 걱정이다 라는 말들 많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작게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작게 잘라서 그 귀여운 토분에다 키우고 있습니다. 베고니아 아야도 아주 핑크색의 예쁜 목성 베고니아입니다. 한 번도 해충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요. 해충 피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지 않고 고를 수 있었던 식물 중에 하나가 이 고사리 종류예요. 고사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고사리 종류 중에서 그나마 이제 키우기 쉬운 종류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온 친구가 이 블루스타펀이라는 고사리예요. 이 블루스타펀은 정말 아무 신경 안 쓰고 구석에 처박아 놔도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물론 예쁘게 키우시려면은 햇빛이 좀 좋은 실내에서 키우시면은 더 잘 자라고요. 보스톤 고사리 종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하는데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 무늬 없는 일반 보스톤 고사리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 있는데 너무 커져서 걔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쁘게 키울 수 있을 뿐더러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부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그런 반려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 아디안텀이라든지 무늬가 있는 아디안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습도
습도보다는 햇빛이 훨씬 중요하고요. 물도 잘 챙겨주셔야 돼요. 블루스타퍼는 그렇게 물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겉흙이 마르면은 물 주시면 되고요. 얘도 순둥순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일펀도 아주 키우기 쉬운 고사리 중에 하나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얘네들이 해충의 피해를 입었던 적이 없던 식물로 인정합니다. 블루스타펀과 오일펀 그리고 보스턴 고사리 초보자들에게도 적합한 식물입니다. 또 정말 많은 도시농부분들이 키우시는 스킨덥서스도 있죠. 얘는 스킨덥서스 실버레이디라는 식물인데요. 다른 스킨덥서스보다 이파리가 두꺼워서 아주 해충의 피해가 없었던 식물 중에 하나고요. 정말 신경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편하게 자라는 식물이었어요. 스킨덥서스 종류도 키우기 쉬운 식물로 당연히 어디에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두툼한 스킨덥서스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식물 키우시는 도시농부분들 해충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충에 강한 식물들 키우시면서 즐거운 농사 되시는 날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는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2022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짓는 녹색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11번째 행사인데요.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행사가 많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시원하고 따사로운 햇살 받으면서 식물친구와 함께 즐기러 와보시겠어요? 도시농업 주제관과 팜 라운지를 전시해서 관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월 7일 금요일 서울 광장 야외 무대에서는 저 신시아도 반려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도시농업으로 기분 좋은 초록이 될 때까지 많이 참여해주세요.